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무려 3년 4개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잊고 삽니다만 그 당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여행, 관광, 문화 쪽 계신 분들 더욱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놀라운 광고 영상 하나가 우리를 힘을 내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봄 내려온다. 네, 그렇습니다. 퓨전 국악과 멋들어진 춤이 결합이 돼서 우리를 또 세계를 놀라게 한 바로 그 봄 내려온다를 총괄 기획하신 분이신데요. 현재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충섭 지사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이제 직업이 지사장, 관광공사에 계신 분이신데 광고 영상 만드는 기술자 전문가가 되셨어요. 제가 최근에 운이 좋아서요. 10년간 제가 꿈꾸고 바라는 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전주 와서도 그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결국은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디렉터가 저의 아이디어 이미지, 그러니까 향후의 비전이긴 한데 현재는 이제 그게 너무 좀 해서 지금은 저를 스스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호기심 천국에 연간 1000권을 거의 한 20년째 빌리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 예. 보통 인사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예.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의상부터 예. 벌써 좀 남다르십니다. 평상시의 생각이 좀 독특한 측면. 그래서 우리 그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힘들기도 하죠. 저는 막 새벽에도 생각나면 카톡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관광만이 아니라 문화, 역사, 콘텐츠, 영상 다양하게 저기가 되고 있어서 요즘에 융복합 시대여가지고 뭔가 융합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전북 입장에서요. 이런 오충섭 지사장님 같은 분이 오셨다는 것이 전북의 관광에 큰 기회거든요. 일단 봄 내려온다가 이것만 비유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사실 이제 관광공사시잖아요. 저희도 한국방송공사하고 공사 내에서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일단 저는 광고라는 거는 익숙함과의 결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대행사 선정되면 10년 동안 8번 하니까 거의 직원과 비슷해요. 그래서 익숙함과의 결별을 하려고 그 광고대행사 기존 멤버를 다 교체를 하고 뭔가 코로나 기간 중인데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바이럴 되는 영상. 예를 들면은 연예인을 써가지고 점잖고 우아한 영상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한번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전주를 소재로 한 또 광고 영상도 함께 하셨는데 외국 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셨어요? 예. 봄 내려온다 영상 전주편 시즌 1은 그냥 전주의 한옥이랑 해서 이날치랑 앰비기우스랑 같이 영상을 찍었고요. 시즌 2는 이제 힙합 미녀로 제가 한번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의 영상 유튜브 댓글을 전부 다 봤어요. 3만 개를 다 봤는데 거기서 2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률의 영상은 조선의 힙합이다. 그럼 현대 한번 힙합을 찍어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음원을 스포티파이 등 올려달래서 그러면 한번 음원을 만들어보자 해서 10개를 만들면서 전주 영상은 제가 마지막에 찍었어요. 딴 거는 다 한국인이 모델인데 그거는 외국인이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CX 차원에서 이제 곧 한국에 오니까 사실은 2021년도 말이면 코로나 거의 끝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미츠 나우라는 개념으로 외국인들이 직접 CX 차원에서 직접 참여해서 이제
곧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원슈타인이 저기 싱어송라이터로 참여했고요. 예. 조금 말씀 들으시면서 와 정말 아이디어가 많고 독특하시다, 독창적이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그 감성 얘기할 때 B급 감성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좀 무시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 이런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이 독창적이라는 것이 베이스 없이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결국은 광고나 어떤 게 받아들이려면 영어로는 most advanced but accepted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서가야 되지만 받아들일 정도로 돼야 돼요. 만약에 이날치나 앰비겨스 댄스 커뮤 법률운동 영상도 코로나 기간 중에 만약에 영상이 별로 없었다면 아마 그게 5년 전에 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상을 많이 보고 있던 테라 그게 결국 받아들인 거고 결국 광고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계속 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B급 감성인데 그러니까 슬랩스틱이나 저질은 안 되거든요. KBS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B 플러스 B 프리미엄 영상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품격은 갖추지만 약간 도를 벗어나고 약간 일탈해야지 많이 벗어나면 그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기는 어쨌든 탄탄하게 가지고 가되 그렇죠. 그 선을 조금 더 나아가는 그렇죠. 수준. 그런 어떤 배경에는 독서의 힘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뭐 1000권을 1년에 지금 도서관에서 대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미술 덕후고 그다음에 건축 덕후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덕후예요. 왜냐하면 되게 이 세상에 저희가 진짜 모르는 분야가 많아요. 그게 과학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고 건축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작업이 광고에 되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리움 미술관 찍을 때도 그게 예를 들면은 세계적인 건축가 3명이 지은 건물이라든지 그다음 미술도 아모레 퍼시픽도 찍고 리움도 찍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아모레 퍼시픽 본사도 찍고 했지만 그게 알면 할수록 되게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 호기심은 자극이 되고 그다음 미술 보다 보면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보다 보면은 또 문화를 알게 돼요. 그럼 문화를 알게 되면은 예술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그게 깊이는 없어요. 저는 잡지식으로 이 책 읽다 보통은 3개에서 5개 도서관을 30권을 병렬 독서를 그러다 보면 저는 깊이는 없어요. 깊이는 없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천재적으로 돼요. 제 스스로 놀라기도 해요.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런데 단지 이제 여러분도 이게 뭔가 크리에이티브해야지 뭔가 결과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자기의 습관을 계속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가 있는데 처음 1편에 3곳의 도시를 촬영하셨잖아요. 3곳하고 3곳 찍고 총이 6편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 부산, 전주. 전주를 포함한 2년이 아마 이 지사장 그렇죠. 오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주를 포함한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프레임과 저기 하지 디테일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의 그 자율 재량을 맡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면은 그 크리에이티브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주문했냐면 제가 그 지금 한 100페이지 넘는 강의 자료가 그 당시에 40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광고 대행사랑 대대행사랑 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는 만들고 싶다. B급 감성으로 만들고 싶다 하고 제가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코로나 기간 중이니까 한류 메카니까 서울은 찍고 싶고 단지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그 관광 거점 도시가 5군데 있었어요. 그게 부산, 전주, 안동, 목포, 강릉이었었는데 그럼 여러분이 꼭 그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그중에서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CD님께서 알아서 서울이랑 부산, 전주를 맨 처음으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재량을 맡겼는데 그분도 그만큼 전주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지사장님, 로컬 브랜딩에 이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는데 각 지자체마다 그 광고 예산이라든지 또 관광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이걸 제대로 살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 브랜딩에서 꼭 지켜야 될 어떤 사항이랄까 그 분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로컬 브랜딩은 브랜딩이 되려면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실 우리가 축제나 행사에 가는 목적은 약간 그 왜 리즌 투 비짓
방문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인에 2년 있었지만 스페인의 북부에 보면 소모리 축제 골목에다가 소 풀어놓고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 되면 거기에 참가할 거예요. 한번 달리다가 죽더라도. 그다음에 분열이라고 토마토 축제 있잖아요. 어떤 뭔가 해방감이잖아요. 결국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필요해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화해야 돼요. 모든 브랜드는 시대에 따라서 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주나 전북 특자도가 다 좋은데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문화에 머물러 있어요. 문화는 철저하게 브랜딩이에요. 개념이에요. 철학이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지. 그러니까는 전북 특자도와 전주시나 그 14개 시구는 문화적 이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각자 내재화시키는 걸 표현은 관광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해야 돼요. 빙그레나 곰표 밀가루처럼 시대에 따라서 기본은 안 바뀌더라도 변형은 자꾸 힙하게 MZ세대와 연결하는 걸 해줘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판소리나 이런 게 그냥 판소리면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박물관에 가 있어야지 그걸 모토로 저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날치랑 앰비기우스라는 그런 법률현장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조선팝이나 트로트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해내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항상 협업이 중요하고 고객 참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특이한 콜라보 제가 이제 그 8년 전, 9년 전에 한류 담당하면서 역사문화 콘텐츠 담당해서 그때 뭘 했냐면 제가 뭐 달빛 기행도 초창기에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 경복궁에서 그 재즈 피아노에 젊은 그 창하시는 대학생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달밤에.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금을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한복 입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뭐 다양한 트레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복 입고 나왔는데 청바지 입고 긴 생머리로 나왔는데 혼자 나서 하고 세 분이 하시 트리오로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익숙한가의 결별, 끊임없이 결별이 필요하고 그다음 결과적으로는 고객 참여. 고객에게 사진 찍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 뭐 하나 지어주고 뭔가 고객이 경험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When I think of Jeonju, I sense an invisible dance unfolding. The city's unique rhythm moves like a whisper, embracing its long history. That unseen dance became the melody that breathed life into my music. 사실 우리 전국을 알리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영상도 있겠고요. 예.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 예. 스티브 바라켓을 또 초청해서 예. 멋진 공연을 선사하셨습니다. 예. 전주를 위한 헌정곡도 만드셨고 예. 어떻게 기획하신 거예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좀 힘들 때 스티브 바라카스의 Somewhere Someday라고 앨범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를 연상하는 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쳐도 도시가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 힙합은 한국어인데 BTS도 한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도시를 연상하는 거를 해서 10개의 음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제가 전주에 내려왔더니 이분이 한국에 150번이나 콘서트를 하는데 전주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전주에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전주시랑 콜라보해서 그 로비에서 피아노 치고 시장님 뵙고 이러면서 전주 한옥마을 볼 때 이분이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올해에 이제 그 작업을 해서 그 가야금이랑 대금이랑 콜라보해서 전주 랩소리라는 거를 원래는 예산을 주셨어야 되는데 1억 이상 줬어야 돼. 이분이 저희가 사정이 안 되니까 아예 헌정을 하고 대신 제가 그 법률연대에서 CD님을 모셔다가 그 전주시가 예산은 거의 되고 저희도 좀 됐지만 해서 그 지난주 11월 11일 날 그 이제 그 영상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충섭 지사장님이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애정이 많고 열정적이시고 몰입하고 있는 분에게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 그 우리 전북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관광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계속 그 법률위원 장사님도 작년에 무주의 지식 존중, 지역 존중을 제가 끌어다가 그 프로젝트를 했고 또 전북 현대FC랑 또 이제 전북 트래블이라는 걸 만들 때 저희가 도와줬고 그 다음에 계속 저는 끊임없이 업계랑 이 저기를 그 멘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울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을 그 지역에를 연결시켜 주려고 작년에 전북 관광기업센터랑 전북지살롱 16회 저의 인맥으로서 다 해가지고 그 뭐 펫으로 유명하신 분, 그 다음에 서산모드맥스 만드신 분, 법률연대 영상 만드신 분, 아니면 간송미술관장님 등에서 16회를 했고 올해도 또 8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있는데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뭔가 전북이 도움이 되는 거, 전주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역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북에 오셔서 작년 1월에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 전북의 어떤 관광 효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또 많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스바라카시 그 이번에 전주 랩소디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가야금이랑 대금이랑 해서 만들어서 선정했고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덕진공원, 남청교, 그다음에 전동성당 앞에 한옥마을에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게 이분이 지금 아부다비가 있는데 콘서트장에서 저기 전주 랩소디를 이제 칠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또 스포티파이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지금 잠깐 올렸는데 벌써 13만이나 됐고 이분 자체가 영향력이 엄청나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전주를 홍보할 거고 그래서 내년도 5월 중순에는 그분이 그 일본 공연을 갔다가 한국에 오라 그랬어요. 그 레인보우 브릿지나 플라잉 같은 거를 그러면 한 20-30년 히트 쳤지만 이거를 콜라보로 해서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악기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우리 아쟁도 있고 뭐 북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콜라보해서 플라잉 뭐 코리아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브릿지 코리아 이런 거를 협연을 해가지고 이 전주 KBS 앞마당이나 아니 국악 한마당 콜라보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KBS가 잘 좀 해주시면 내년에는 한번 더 재미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곡을 결국 한국의 어떤 힙합 국악이나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 예술가들한테도 여기 지난번 뮤직비디오 때도 여기 가야금 대금 연주는 다 여기 분들을 해가지고 찍었던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새롭게 그 다음에 제가 법률연대 영상 찍을 때는 이제 방수미 선생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나중에 이제 또 뭐 오리지널도 찍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방수미 선생님도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또 많이 가셨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래서 결국은 뭔가 콜라보를 해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서로 협업을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이신 오충섭 지사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잖아요. 사우랍이라고. 그 영국의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골든 버즈 받았어요. 이게 우리 전주대학교 시범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진출까지 영상을 또 만드신 사실은 건지. 그 브리튼 가스 탤런트 진출한 거는 전주대 태권도학과 이순교 교수님과 그분들의 그 실력과 능력이고 저는 단지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한 2번 정도 갔다가 인연이 돼서 멘토 역할을 해서 계속 제가 영상을 찍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이제 저는 런던 지사장이랑 공사 런던 지사장 뭔가 행사를 한번 해보자. 3개월 전부터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가볍게 문화원이랑 영상을 뭔가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의상 같은 것도 좀 조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우라비가 히트를 칠 거를 전 예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공공부문, 공사도 마찬가지고 전북도도 마찬가지,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이 태권도라는 게 스포츠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관광인데 사실은 브리튼 갓 탤런트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예능이에요. 그럼 이건 관광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을까. 그러니까는 과별로 가면은 다 거절을 당했는데 저희랑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전주시도 한 3번, 4번 쫓아갔다가 되고 전북 특자도도 여기저기 쫓아가서 해서 결국은 약간의 협찬을 받아서 그 과정을 찍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히트 칠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단지 벌써 20명 초청 받았다는 건 항공료 공짜로 됐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고 상대방이 인정한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과정을 찍어야 돼. 그래서 1월 달에 미리 영국 가기 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현지에 다행히 인플루언서가 거기 가 있어서 또 그거를 찍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탑 10까지 가고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340만이 넘었고, 그 비슷한 미면상, 그러니까 영상을 저희가 찍어 놓잖아요. 그거를 과정을 찍어 놓으면 그거를 캡처해 가요. 그게 결국 미니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이번에 스티브 바라카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된 게 저희 영상을 작년에 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차용해 가면 되거든요. 미면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많은 과정을 찍어 놓은 거를 결국은 그거를 서로 짜집기 해서 또 다른 유튜버가, 다른 인플루언서가 그거를 공유하고 홍보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전주대 태권도학과 사우라비가 지금 러시아도 가고 있고 뭐 여러 군데 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제가 뭐 도움이 되든 관계없고 그냥 이게 바람직하고 이게 홍보되면 좋은데라는 생각에 그냥 했던 거고, 어쨌든 저는 그냥 이 시대가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계없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바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결실까지 맺어졌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다시 그렇죠. 창출함으로써 예. 더욱더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그렇죠. 얻게 된 사우라비. 예. 정말 이제 세계적인 시범단이 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우리 전북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예. 때 좀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젠 좀 어떻게 우리 지사장님 오셨으니까 내년까지 임기 남으셨잖아요. 조금 더 이런 틀을, 각도를 한 1도 바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의 방향성을 1도를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많은데 이 컨텐츠를 어떻게 새롭게 재창출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에다가 이제 컨벤션센터도 찍고 미술관도 짓는데 사실은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익산 생각하면 교통의 요지인데 왜 거기 보석박물관이만 있는가? 지금 그 금을 팔아서 컨벤션센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전주도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경쟁 도시 대전 보세요. 컨벤션센터 장난 아니게 크고 광주만 해도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큰데요. 저희는 전북이나 전주가 조금 더 이렇게 앞서 나가려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부심이나 문화적 유산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그게 결국 브랜드 컨셉인데, 하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진 뭔지 알고 내가 뭔가 마케팅을 하고 관광을 하려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돼야 돼요. 그게 문화적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법례운다 영상 쳐서 판소리를 알렸기 때문에 지금 조선팝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모토는 뭐냐면 fail open, fail fast. 빨리 실패하고 빨리 하다. 결국은 failing forward, 실패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결국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14개 시군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북 특자도 많이 바뀌고 있죠. 조금 더 과감하게.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패해봐야 공기관은 특별히 사만 안 끼면, 특별히 거꾸로 사기업은 실패하면 이제 수익에 책임을 지면 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사실 사만 안 끼면 특별히 없거든요. 저는 그냥 failing forward, failing open, fail fast야. 저는 올해 모토가 그렇고 safe and aim high예요. 목표는 높게, 빠르게, 재미있게 오래 가면 돼요. 내가 재밌으면은 상대방도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세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유명한 진행자 코난 예. 오브라이언이 예.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예. 우리 지금 지사장님 하신 말씀 예. 실패가 역경이 당신을 그렇죠. 오늘날 있게 만듭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실패를 많이 두려워했는데 예. 전북의 관광 분야이긴 합니다만 그런 도전, 시도 자체부터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더 많은 개선점을 우리 지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먼저 선두가 돼서 선구자적 관점에서 일으켜 나가시면 많이들 분야가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끝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작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루틴과 그런 매일의 일,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큰 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매일 즐겁게 일하면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으면 또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자막에 Stay Fun, Aim High. 저는 재미있게 하지만 방향성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즐겁게 재미있게 Failing Forward,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재밌고 즐겁게 된 것 같습니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는 않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방송도 여러 시도가 필요한데 이런 변화를 조금씩 우리도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을 더욱더 알리는데 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주 랩소드 화이팅! 마무리 인사도 참 우리 오충석 지사장님답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고 즐겁게 하지만 방향성은 정확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애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오충석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님과 함께하는 전북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전북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